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32강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현재 1회전이 진행 중인데요. 일단 수적으로는 한국이 좀 열세입니다. 네, 하지만 한국에 정말 믿음직한 선수들은 다 있기 때문에 믿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떤 선수들이 32강에 올라 있는지 먼저 대진표부터 보시죠. 자, A조가 죽음의 조로 꼽히고 있는데요. 한국의 박정환 구단이 속해 있습니다. 네, 정기 우승자인 구자호 선수와 지금 대국을 하고 있고, 그리고 박정환 선수의 천적이라고 할 수 있는 천야오의 선수가 있는 조입니다. 네, 최정 선수와 이세돌 선수는 B조에 있는데요. 이 조도 만만치 않네요. 네, 스웨 선수와 타오실란 선수, 정말 뭐 어떤 선수가 올라갈지 예측하기 힘든 그런 조입니다. 이 조도 뭐 죽음의 조만큼은 아니라고 해도 굉장히 어려운 조예요. 네, 나현, 신민준, 판일러, 리시엔하오. 이 조도 진짜 어떻게 보면 깐깐한 걸로 따진다면 더 심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김지석 선수는 F조에, 한국의 신진서 선수는 H조에 속해 있습니다. 네, 오늘 두 경기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박정환 선수와 김지석 선수의 대국 두 경기인데요. 아직 뭐 유불리를 논할 단계는 아니죠? 네, 이제 초반에서 중반전에 돌입을 했고 박정환 선수 바둑은 막 그렇게 전투가 심하게 일어나는 상황은 아니에요. 정말 뭐 이제부터가 승부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에 반해서 이제 김지석 선수는 바둑은 되게 만만찮아요. 하지만 뭔가 좀 험악합니다. 네,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자, 더블 일리미네이션 방식입니다. 두 판을 이기면 16강에 진출을 하게 되는데 오늘 좀 많은 승전보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대국장으로 가보시죠.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일산 삼성화재 글로벌 캠퍼스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박정환 선수 대 중국의 구자오 선수의 대국. 32강전 1회전의 가장 빅매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일단 지금 좌변 측에서 진행이 되다가 여기를 이제 백이 하나 지켰어요. 지켰고 흑은 좌상 쪽에 있는 흑돌과 좌하 쪽에 있는 흑돌을 연결을 하기 위해서 그 전술을 뒀기 때문에 아마도 돌과 돌을 연결을 하는 수를 둘 것 같고, 이제 백이 우변 쪽을 뭐 어떻게 갈 것이냐 이걸 좀 보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묘한 곳을 두었어요. 그쪽에 좀 틈이 있다는 뜻인가요? 틈은 있는데 저 수는 싸우겠다라는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끊을 때 나갈 수는 있어요. 뭐 단수 치고 이런 식으로 두면 나갈 수는 있는데, 단수 한 방을 맞는 순간에 여기 일단 너무 아프네요. 집이 엄청 줄어들면서 보통 돌을 차단하면은 뭔가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차단하고 집은 손해보고 흑에게 집은 내어주고 백은 괜히 좀 더 신경 쓰이고 아무것도 대손해를 본 거기 때문에 지금은 박정환 선수는 아마 여기에 늘어서 흑으로 하여금 지키게 하고 손을 빼겠다. 그러니까 중앙은 좀 손해인데 여기를 안 둘 때는 흑이 젖히고 단수 치는 수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를 선수로 늘고 싶다. 그런 뜻이네요, 지금. 임시로 처리를 해두었고요. AI의 그래프가 좀 더 흑 쪽으로 갔네요. AI 그래프는 지금 둔수가 좀 악수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진행된 수수는 그렇게 뭐 크게 고개를 갸웃거릴 만한 그런 수수는 없었어요, 사실. 여기 뭐 넘어간 것 당연한 수라고 생각이 됐고, 이 부분은 그냥 서로가 좀 원하는 거를 가져간 상황입니다.
우상 쪽부터 압박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변을 좀 차지하겠다, 이런 뜻인데요. 여기를 흑은 이 교환을 안 하는 게 낫겠네. 그냥 있고 백이 지키고 네. 여기 차단이 있기 때문에 흑이 지키고 이런 정도로 둘까요? 자연스럽게 중앙 쪽을 이렇게 공격하는 척하면서 우변 쪽을 두는 이런 진행을 아마 생각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저렇게 둔 것은 집으로만 본다면 여기보다는 사실 하나 더 이렇게 한 발이라도 더 가는 게 좋거든요. 근데 이곳에 이제 돌이 있어야지 여길 끼워서 돌과 돌을 차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백이 이렇게 지금처럼 둔 것이 아니라 위쪽으로 두었으면은 흙이 찌르고 단수 치는 것이 언제든 선수이기 때문에 여기에 네. 약점이 없거든요. 지금은 박정환 선수가 둔 수가 정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쪽에서 밀었어요. 이 수는 원하는 그림이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집을 차지하는 이거보다 오히려 흙의 돌을 뭐 중앙 쪽으로 좀 내몰고 좀 크게 벌리겠다. 네. 중앙을 뭐 키우기보다는 이곳에 벽을 쌓아서 우변 쪽의 집을 좀 더 크게 만들겠다, 이런 뜻이네요. 하나를 들여다봤네요. 이어준다면은 당연히 뭐 활용이고 여기를 이제 나와서 끊는 것이 문제인데 네. 단수 하나 치고 호구로 둔다면은 흙이 모양이 아주 좋게 중앙 쪽으로 나왔고 백이 처음 작전이 우변 쪽에서 벽을 쌓은 다음에 좀 크게 벌릴 작전이었는데 지금 흙이 모양이 좋아졌기 때문에 그렇게 두기가 어렵거든요. 그냥 이으면 흙은 어떤 획마를 하나요? 그냥 있게 되면은 그냥 꽉 막을 것 같아요, 이곳을. 네. 막아서 이런 데를 뛰면은 그냥 밀어가서 중앙 쪽으로 탈출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둔수의 의미는 여기를 그냥 잇고 흙이 막을 때 그때 여기를 두면은 네. 이 두 점의 가치가 너무 작으니까 흙이 당연히 여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중앙 쪽을 손을 빼고 다른 곳을 두잖아요. 근데 백이 이곳을 잇기 전에 여기 돌의 가치가 클 때 뒀을 때는 흙이 거의 받아준다고 봐야 돼요, 이곳을. 그때 이으면 흙으로 하여금 여기 막는 것을 좀 두기 싫게끔 만들었습니다. 나와 끊기는 게 남아있죠. 이제 획마를 달리 해야겠는데요. 이렇게 둔다면 뭐 젖혀서 이런 식으로 나갈 것 같은데요, 흙은. 그러고 백이 어딘가 벌리고 네. 이런 정도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백도 저교환을 해놓고 만약 뭐 기세로 둔다고 이런데 한 칸 띄었다가는 끊고 여기 이제 단수 친 모양 이을 때 이렇게 나가버리면은 이 두 점은 잡아봤자 정말 패석이에요. 흙이 먼저 와서 우변 쪽을 공격하게 된다면은 흙이 집도 차지하고 주도권을 완벽하게 빼앗깁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두 선수 모두 내용이 뭐 정말 너무 좋습니다. 네. 아주 잔잔한 바둑이지만 한 수 한 수가 어려운 바둑이고요. 네. AI의 승부 예측도 계속 이 중앙에서 크게 벗어나질 않아요. 네. 한 뭐 52, 3 뭐 이 정도를 넘어가질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지금까지 진행된 수순이 뭐 크게 흠잡을 데가 없죠. 지금. 네. 지금까지 진행된 수순 중에서는 이제 뭐 선택의 순간에서 어떤 걸 선택하느냐 뭐 네. 그 정도만 조금 차이가 있었지 뭐 이상하다고 생각되는 수는 한 수도 없었습니다. 백은 여기서 우변 쪽을 계속 신경 쓴다면은 뭐 중앙을 뭐 2번 정도 밀고 벌리는 것도 가능한 작전입니다. 중앙 쪽을 신경 쓴다면은 오히려 뭐 중앙에서 돌이 와서 네. 이렇게 나가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작전이긴 한데 만약 이렇게 둘 거면은 차라리 처음부터 여기 밀어서 우변 쪽을 이렇게 벽을 만들어서 크게 두자는 작전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중앙 쪽으로 뒀을 것 같아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박정환 선수의 생각은 어찌 됐던 이 부분의 모양을 좀 크게 가져가겠다 그런 뜻인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진행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아기 같은 경우는 저곳을 붙이는 수가 많이 나오는 그런 진행이죠. 왠지 벌써부터 이 바둑 나중에 제가 계속 개가만 하고 있는 그런 저의 모습이 예상이 되죠. 아직 한참 남았는데도 네. 집반의 냄새가 물씬 나는. 일단 뭐 두 선수 모두 이제 약점이 크게 노출되지 않는 선에서 네. 진행을 계속하고 있고 박정환 선수가 좀 두텁게 둔 이후에 공격적으로 두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지만 네. 좌하기에서 실리의 균형을 맞추는 진행을 선택을 한 이후에는 서로 뭐 공격당할 돌도 뭐 딱히 없고 그렇다고 집의 균형도 네. 굉장히 미세하고 진짜 큰 실수가 나오지 않는 한은 네. 엄청 미세하게 끝내기 승부로 가겠구나 이렇게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제부터는 또 계산력도 중요하고요. 후반 마무리도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박정환 선수가 또 끝내기 굉장히 세잖아요. 그렇죠. 박정환 선수가 뭐 세계 랭킹 1위 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이제 정말 냉정한 계산과 끝내기 실력. 근데 구자호 선수도 후반부가 강한 기사예요. 세계대회 우승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모든 게 다 강해야 가능한 거죠. 구자호 선수가 바로 지금 착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뭔가 네. 그냥 이렇게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뭐 혹시라도 이런 데를 이제 들여다보고 뭐 혹시라도 흑이 백을 공격하는 이런 네. 수법을 연구하나라고 생각할 수는 있는데 굉장히 복잡해지겠는데요? 근데 거의 두기는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 네. 여길 두는 순간에 백은 사실 여기 미는 것이 언제든지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선수라고 봐야 되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흑이 괜히 무리를 해서 고생을 해야 되는
잡히지 않더라도 괜히 고생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기세상 반발에 대해서 생각은 해볼 수 있지만 저렇게 극단적인 반발은 네. 두기 힘들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다른 변화를 생각해 본다면 이제 아래쪽으로 젖히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이거는 일단 뭐 막을 수는 없어요. 여기가 단수 쳐서 뚫리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이런 진행에 대해서 수익기는 충분히 해볼 수 있지만 일단 흙의 집이 좀 많이 깨지고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구자호 선수가 뭐 생각은 지금 많이 하고 있어도 결국은 평범하게 받는 쪽으로 선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됩니다. 뭐 시간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돌아오는 경우도 있죠. 지금은 이제 대국 시작한 지 한 뭐 2시간 반 정도 되어 가는 거잖아요. 네. 만약에 반절씩 썼다고 한다면은 1시간 15분씩 쓴 거니까 45분 정도 대략 남았다고 치면은 지금 정도는 사실 좀 시간을 사용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좀 중반에서 종반 넘어갈 때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판을 정리하냐 승부처인데 네. 여기서 그냥 쉽게 정리해서 조금 불리한 채로 넘어가면은 나중에 시간이 있어도 별로 사용할 데가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1분 초읽기니까요. 네. 상대적으로 조금 여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시간을 쓰는 걸 보면 좀 다른 수를 기대하게 되는데요. 보통 생각을 좀 오래 하다 보면은 다르게 이제 좀 반발하는 수단이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네. 대국장이 뭐 그렇게 춥지는 않나 보네요. 일단 박정환 선수가 위에 상의를 탈의하고 대국을 하는 것도 그렇고 지금 우측 하단의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수건을 줘요. 처음에는 사실 따뜻한 상태로 나오는데 조금만 네. 지나도 좀 차가워지거든요. 그래서 대국하는 선수들이 사실 대국하다 보면 좀 열이 올라올 때가 있어서 많이 이제 얼굴이나 뭐 손을 좀 이렇게 대고 있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대로 있는 걸로 봐서는 대국장 자체는 뭐 시원한 것 같습니다. 시간 많이 쓰는데요. 네. 왜냐면 그 가장 평범하게 두는 저는 결론은 그래도 이렇게 두는 것 아니면 그냥 느는 거. 네. 둘 중에 하나로 둘 거라고 생각은 돼요. 생각은 되는데 일단 호구를 쳤어요, 이곳을. 역시 그렇죠. 시간 사용을 많이 하긴 했어요. 하긴 했는데 지금 집으로 굉장히 미세한 상황에서 바둑이 불리하지도 않는데 모험적인 작전을 가기에는 좀 부담이 되죠. 여기서 이제 백이 부분적인 모양만 놓고 본다면 날일자 정도로 해서 여기 네. 나와서 끊는 거는 언제든지 이렇게 선수로 버리면 되고요. 여기 하변에도 약간 영향을 미치는 이런 수가 가장 무난하고 좀 더 이제 효율적인 수를 혹시 생각해 본다면 중앙 쪽에서 돌이 와서 막힐 수는 없으니까 나갈 때 이건 역시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물론 중앙이 여기 하나 왔다고 이게 다 집이 되는 건 아니지만 좀 행마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네. 두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하변이 좀 신경 쓰이긴 하는데 그 부분은 그냥 가볍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이곳까지는 언제든지 버린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백의 경우는 여차저차 하면은
이렇게 둬서 뭔가 연결하자는 듯한 수법을 둘 수가 있기 때문에 좀 가볍게 본다면 그렇게 위험한 돌은 아닙니다. 뭐 정말 실리로만 본다면은 이런 진행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여기까지 밀어서 아예 흙이 나와서 끊는 이 두 점 잡히는 것도 이제 남겨놓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물론 흙이 중앙으로 머리를 이곳도 내밀고 네. 여기도 내밀고 하면서 백이 전체적으로 엷어지는 감은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대로 집을 크게 선수로 만들어 놓고 하변을 가는 이 수법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모양이긴 한데요. 이 선택을 하기 위해서도 좀 계산이 뒷받침이 돼야겠어요. 그렇죠. 지금은 사실 뭐 계속해서 계산을 하면서 둘 수밖에 없어요. 모든 한 수 한 수가 워낙 미세한 상황이고. 박정환 선수가 생각해 볼 만한 수, 네. 뭐 가장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가장 집으로 크게 두는 것과 여기까지 이렇게 두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부분적으로 좀 활발한 모양인 날일자 행마 이것 아니면은 중앙 쪽으로 와서 좀 자연스럽게 흙이 밀어줄 때 이렇게 밀리면서 자연스럽게 지키는 이런 진행. 네. 개인적으로는 저는 3번 중앙 쪽으로 둬서 이런 식으로 두고 싶긴 해요. 한번 AI한테도 물어봐야겠네요. AI는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AI 참고도를 알려드리면 여길 민다고 나와 있어요. 미는 수순을 일단 보여주는데 근데 저는 여기를 느는 수순에 대해서 보여드렸는데 AI는 여기를 젖히고 여길 뭐 굉장히 특이하게 여기를 밀고 젖히네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싸우는 변화를 일단 AI 참고들은 보여주긴 했습니다. 네. 네, 박정환 선수의 선택은 중앙 쪽을 밀어갔어요. 역시 최대한 이곳의 집을 크게 키우겠다라는 뜻으로 생각이 돼요. 아까처럼 확실하게 해두려는 거군요. 네, 이렇게 두려는 생각으로 일단 네. 판단이 됩니다. 여길 하나 미니까 제가 보여드렸던 참고도와 100% 똑같은 참고도를 보여주네요. 이렇게 해두고 여기 둔다고. 네. 지금은 이 변화가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이 돼요. 우변이 확실해지고 이렇게 되면 바둑도 좀 정리가 돼요. 이렇게 놓고 계산을 만약에 하면요. 그냥 단순 계산은 100이 조금이라도 유리하다고 봐야 돼요. 여기가 10, 18, 20, 25, 35, 39, 40. 100집이 40집이 좀 두텁고 하변은 100이 돌이 있긴 하지만 공격당할 돌이기 때문에 집으로 네. 볼 수는 없고요. 100이 이제 40집이 좀 두터운 상태고 흙은 이곳이 8, 10, 12, 14, 16, 18, 20, 26, 27, 30, 35, 40, 43. 그러니까 뭐 100이 40집이 조금 두텁고 흙은 43집이 좀 두터운 상태에서 그러니까 덤에 약간 걸려 있지만 흙이 100을 이제 좀 압박하면서 끝내기를 시작하거든요. 그냥 지금부터 잘 두는 사람이 일 것 같은데요. 하변이 뭐 심하게만 몰리지 않는다면 백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나쁘진 않아요. 네. 네, 100이 지금 뭐 나쁜 형세는 아니고요.
팽팽한 접전이 이어지네요. 자, 우변부터 확실히 해둡니다. 지금은 거의 외길이라고 봐야겠죠? 거의 외길이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흙이 2단 젖혀서 둘 수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네. 오히려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을 한 2집 정도 줄였는데 중앙 쪽이 깔끔해지지 않고 오히려 이런 데 돌이 오는 게 선수가 돼요. 이렇게 되면은 원래 흙이 두터운 상태에서 백이 둘 때 뭔가 하변 쪽 오면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흙이 여기서 돌이 하나 약간 노른 상황입니다. 구자호 선수는 하변 쪽으로 호구를 뒀네요. 저것도 근데 전체적인 맥락은 백이 어차피 여길 두면은 크게 뭐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우변이 아까보다는 덜 확실하지 않나요? 그렇다고 흙이 들어갈 수는 없어요. 네. 아까 전에는 이제 젖혀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랑 지금은 이제 백이 만약에 하변을 이렇게 둔다고 보면은 백은 여기 날일자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네, 만약에 하변을 두면은 이런 정도. 네. 백은 아까 이제 제가 여기 민 걸로 중앙 쪽을 둬서 뭐 자연스럽게 두는 진행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 약간 마찬가지로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여기를 둬서 이런 식으로 띄어서 그냥 행마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수순, 흐름을 타서 두는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변도 우변이지만 중앙의 두터움도 좀 활용할 수 있으면 좋죠. 자, 32강전 여러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벌써 끝난 판이 있네요. 그런가요? 어느 판이 벌써 C조의 서봉수 선수와 중국의 퉁멍청 선수의 대국이었는데요. 경기 결과는 중국의 퉁멍천 선수가 네.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결과 조금 아쉽습니다. 뭐 퉁멍청 선수도 커제라든지 처녀우의 스웨 이 정도의 네임밸류는 아니지만 굉장히 까다로운 선수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청자분들이 네. 중계하는데 많이 봤어 라고 네. 이름 들어봤어 하는 선수들은 다 그냥 까다롭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은 들어서 알만한 이름이면 다 세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저희가 네. 선전을 중계를 하더라도 좀 뭐 이름 있는 선수들 좀 만만치 않아 보이는 판들 이런 판들을 위주로 중계를 하잖아요. 네. 중앙이 아니고 갑자기 끝내기를 하네요. 전혀 다른 쪽이에요. 근데 저곳은 네. 뭐 어느 정도는 선수성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흙이 안 받아도 뭐 잡히는 것은 아닌데 그래도 네. 흙도 워낙 집으로 많이 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안 받는 순간에 여기 바로 붙이는 것이 눈에 들어오거든요. 두면은 나가서 뭐 이렇게만 진행되면은 바로 바둑은 끝이에요. 여기 잡히는 거랑 여기 막히는 거 맛보기로. 네. 그러니까 제가 선수는 확실한 선수는 아니라고 했던 게 여길 둬도 뭐 이곳을 두고 이 자리를 잡은 이후에
뭐 어디 두면 살 수는 있을 거예요. 살 수는 있을 텐데 상변에서 집으로 당하고 여기 끊기는 것도 남아있고 하니까 집으로 네. 너무 당하거든요. 여기를 만약에 젖히면 흙은 단수 하나 교환해 놓고 이거는 흙이 아예 그냥 손을 뺄 확률이 높아요. 여길 둬도 그냥 이 정도는 당해준다고 생각하고 그럼 백도 여기서 손 빼야겠네요. 이곳에서 일단 손을 빼고 네. 뭐 하변 쪽으로 오거나 하변으로 오거나 뭐 중앙 쪽을 오거나 이런 정도가 일단은 뭐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대체적으로 이제 바둑들은 한 80수에서 100수 정도 진행된 대국들이 굉장히 많네요. 대국 속도가 뭐 오늘은 거의 비슷비슷한데요. 박정환 선수는 굉장히 좀 생각하기 어떻게 보면 어려운 방식으로 이 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저수 같은 경우는 흙이 네. 자체 내에서 사는 것을 그러니까 이도를 어떻게 보면 조금 공격하는 건데 제가 처음에 이제 보여드렸던 창구들은 중앙 쪽으로 와서 뭔가 중앙을 좀 신경 쓰는 이제 공격하면서 자연스럽게 우변 지킴이라면 박정환 선수는 보다 더 현실적으로 집으로 두는 건가요? 그렇죠. 흙이 막았을 경우에 한 칸 뛰면 지금 흙은 이 상황에서 어딜 둬봤자 후수 한 집밖에 되지 않으니까 네. 중앙을 탈출해야 돼요. 만약에 그냥 중앙이 막히면 잡힌다고 봐야 됩니다. 이 돌은.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나오겠다. 그러니까 그냥 이 차이예요. 중앙에 돌이 있어서 중앙에 몇 집 날지 모르는 곳에 돌이 있는 거랑 여기 좀 확실한 끝내기에 돌이 있는 거랑 박정환 선수는 좀 더 확실한 수를 둔 거죠, 지금. 이순신 구자오도 예상을 못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여기 젖혀서 두는 것부터는 좀 예상을 못했을 것 같아요. 네. 아, 이런 식으로도 정리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아마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흙의 다음 한 수는 가장 유력한 것은 역시 그래도 이곳을 밀고 가는 거예요. 뭔가 다른 곳을 두긴 힘들고 백이 잡으러 오면 진짜 위험해지니까 여길 밀고 뭐 늘던지 아니면은 붙여서 늘던지 이런 식으로 진행될 확률이 제일 높아 보입니다. 아직은 뭐 선수들이 뭐 1분마다 이렇게 손이 나오지 않는 걸로 봐서는 네. 뭐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시간을 사용했거나 그러진 않은 것 같고요. 진짜 이렇게 다 모여서 두다 보면 간혹 가다가 너무 좀 뜬금없는 타이밍에 초입기 소리가 어디선가 들릴 때도 있긴 있어요. 너무 이른 시간에요. 네. 보통 그러면
그런 쪽이 바둑이 좀 안 좋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압도적으로 상대보다 네. 시간을 많이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초반에 좀 안 풀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중국의 커제 선수의 상대편이 그렇게 좀 뜬금없는 시간에 쇼이렇게 몰리는 바둑이 꽤 많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커제 선수가 워낙 속기에다가 초반도 또 세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지금 아직 초읽기 들어가려면 1시간 정도 뭐 남지 않았을까 싶은 상황에서 뭐 한 4, 50분 남아 있어야 정상인 시간인데 어디선가 뭐 초읽기 소리가 들리던지 했을 때 보면 커제 선수 바둑일 때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수는 확실히 구자호 선수도 전혀 좀 예상을 하고 있던 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당연히 뭐 네. 하변이나 우변이나 뭔가 이제 하변 쪽을 둔다면 이 정도, 뭐 우변을 둔다면 날일자, 중앙을 둔다면 이런 곳에서만 뭔가 수를 좀 어딜 둘까 읽고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이수가 지금 장면에서 뭐 묘수다 이런 건 아니지만 굉장히 생각하기 어떻게 보면 힘든 부분인데 박정환 선수가 바둑판을 정말 넓게 보고 있다 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생각인지를 또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중앙에 돌이 있는 거는 확실치 않으니까 네. 뭔가 확실한 집으로 지금 둔 겁니다. 구자호 선수는 중앙 쪽으로 탈출을 안 하면은 진짜 대마가 뭐 잡힐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탈출을 해야 하고요. 자연스럽게 우변인 완성이 됐고요. 이런 바둑은 정말 뭐 승착 패착 찾기도 굉장히 어려운 바둑이에요. 누가 이기던 네. 지던. 그리고 지금도 누가 유리한지 모르겠어요. 네,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냥 아까 전에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흙으로 두고 싶다 정도였는데 지금은 그냥 모르겠습니다. 네, 이 정도고요. 그냥 중계하는 입장에서는 그냥 백이 박정환이니까 백이 좀 편하지 않을까 그냥 이런 생각은 드는데 흙은 지금도 중앙 쪽에서 일단은 여길 늘던지 이곳을 붙이던지 뭐 네. 어디를 둬야 돼요. 이걸 안 둬서 백한테 이 자리를 당하는 순간 물론 뛰어나가면 살 수는 있겠지만 백의 모양이 너무 두터워지고 계속해서 신경 쓰이는 돌이 되거든요. 지금은 백이 여기 뭐 약점이 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받기는 좀 싫고 네. 하변 돌봐야 네,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제 와서는 하변이 네. 가장 급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계속 다른 곳을 두면서 흙으로 하여금 손을 못 빼게 했지만 지금은 그래도 흙이 중앙 쪽 두면서 어느 정도 두터워졌기 때문에 가장 좀 급하고 크게 보이는 하변 쪽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초중반에 비해서 지금 백이 조금 편해진 거 아닌가요? 이름 떼고 한번 보시겠어요? 아, 그러니까 이게 네. 그러니까 참 저희도 중계를 하면서 이게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워낙 강자가 이제 흑이다 백이다 하면은 그거를 생각 안 하고 볼 수가 없으니까
문제는 앞에 마주 앉아 있는 상대도 그런 걸 의식을 하거든요. 그렇죠. 강자들의 프리미엄인데요. 근데 백이 만약에 좀 풀렸다고 해도 네, 사실 흑이 정말 단 한 수도 뭐 좀 이상해 보이는 수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네, 구자호 선수도 지금 아까 좌변 쪽 진행된 이후에 이제 우변 쪽 진행해서 놓고 보면 유일하게 단 한 번만 여기 붙일 때만 좀 생각을 굉장히 오래 했지. 네, 그거 말고는 그냥 다 어떻게 보면 지켜야 될 때 지키고 둬야 될 때 두고 그런 수순들이었기 때문에 바둑은 여전히 뭐 만만치 않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중계 화면이 다른 건 다 좋은데 시간이 안 나오는 게 약간 조금 아쉽네요. 원래 시간까지 알고 있으면은 선수들이 그 시간에 남아 있을 그거에 따라서 작전도 좀 달라지기 때문에 네. 그런 보는 재미도 조금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시간이 많고 상대가 시간이 적다. 바둑은 만만치 않다 하면은 대부분은 어려운 길로 가요. 뭐가 뭔지 모르는 길로. 시간이 많은 쪽에서. 그건 뭐 마찬가지로 내가 시간이 없고 상대가 시간이 많다. 바둑은 모르겠다 하면은 일단 어려운 길로 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그냥 깔끔하게 정리되는 수순으로 많이 찾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정환 선수가 좀 고민을 하는데요. 일단 지금 저희의 예상은 네, 지금은 그래도 뭔가 좀 하변 쪽으로 와야 되는 게 아닌가. 이 부분의 약점을 그래도 계속 신경을 좀 쓰네요. 여길 늘었거든요, 지금. 이거는 이제 흑도 이제는 네. 뭐 여기까지 받을 순 당연히 없고요. 여기는 끊어봤자 백이 끊을 일도 거의 없습니다. 잡으면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흑은 여기나 이 자리에 와서 백이 두지 않았던 하변 쪽을 차지를 해야 합니다. 백은 그쪽을 비집고 들어오는 게 싫었던 건가요? 그렇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곳을 이제 비집고 들어가면은 네. 이제 이 정도 지워지는 거거든요. 이만큼. 집으로는 한 5집 정도. 여기가 지금 싫어서 일단 지킨 거긴 한데요. 일단 흑의 다음 수는 모양으로는 이 자리가 굉장히 유력할 것 같습니다. 아래쪽으로 가는 거는 혹시라도 백이 여길 좀 살리면서 끊는 거를 가치를 크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모양상은 이 자리가 가장 좋아 보이고요. 큰 싸움 없이 이렇게 서로 미세하게 네. 가는 바둑도 상당히 보기 드문 바둑인데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사실 조금이라도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면은 좀 도발을 하는 듯한 수를 두면서 전투가 시작되기 마련인데 지금까지는 두 선수 모두 일단 최소한 내가 뭐 나쁘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는 것 같습니다. AA의 그래프도 한 번도 한쪽으로 이렇게 크게 치우친 적이 없었고요. 네.
AI 그래프가 이 정도 타이밍 돼서 뭐 60이 만약에 어느 쪽이 60이 넘어가면은 그거는 네. 확실히 좀 유리하다고 봐야 되거든요. 삼성화재배 32강전 1회전 박정은 선수와 구자우 선수의 대국입니다. 잠시 후에 이어드릴게요. (2018)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32강전 1회전입니다. 김지석 선수와 렌샤오 선수의 대국. 자, 어디까지 진행이 됐죠? 네, 지금 흑이 그 공격을 계속하고 이제 네. 백이 탈출을 하면서 상변 쪽까지 이제 돌이 이어졌는데 마지막 수순은 공격하고 백이 막고 흑이 우상 쪽을 뭐 늘어서 지키는지 네. 여기를 지키는지 아무튼 지켜야 되고 백은 사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중앙 쪽의 약점을 노리면서 지금 둘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역습 타이밍을 계속 노리고 있을 텐데요. 김지혁 선수가 워낙 또 전투에 자신이 있어서 의외로 생각보다 이른 타이밍에 네. 좀 노릴 수도 있어요. 아, 이렇게 바로요? 바로. 한 템포도 쉬지를 않네요. 네. 근데 지금 이 타이밍은 백이 완벽히 살아있는 타이밍이 아닌 상황에서 지금 반격을 들어간 거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도 이미 좀 험악하게 진행이 되고 있었지만 훨씬 더 험악하게 진행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이거는. 백도 지금 뭔가 위험 부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집이 나 있는 상황에서 네. 내가 어디 두면 완벽히 100% 살아라는 게 있는 상황에서 지금 붙여서 끊어가는 것과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은 아닌데 그냥 거의 지금 그거예요. 수가 내가 많으니까 뭐 혹시라 수상전이라도 만들 수 있겠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지금 끊어간 거기 때문에 네. 글쎄요. 굉장히 지금 모험적인 그런 작전을 펼쳤습니다. 그만큼 이 전투는 또 해볼 만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렇죠. 김지혁 선수는 당연히 해볼만 하니까 끊어간 거긴 한데 네. 좀 믿고 봐야 되나요? 굉장히 너무 위험한 작전이라서 제가 이바둑 처음 이제 시작할 때도 김지석 선수가 워낙 수익기가 강해서 가끔 정말 고개 타는 듯한 그런 수법을 두면서 그런 바둑을 둔다고 했는데 오늘도 여지없이 등장하네요. 지금 자신의 대마가 아직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의 약점을 바로 지금 노리고 들어가면서 이거는 뭐 대마 싸움이 충분히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놓고 살자고 둘 리는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험악한 전투가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좀 많이 줄지 않았었나요? 좀 줄었다가 네. 좀 다시 좀 어떻게 운동을 해서인지 다시 조금 싸나워지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조금 더. 김지석 선수가 좀 믿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김석 선수의 생각은 일단 배기수가 너무 많아서 이런 모양은 뭐 어디서든지 뭔가 만들어낼 자신이 있다 이런 거고요. 네.
일단 김지석 선수의 생각은 여기가 이제 찌르고 붙여서 이렇게 두면 확실하게 이제 선수 한 집이 있기 때문에 흑이 돌이 어딘가 오더라도 흑의 약점들이 있어서 여기 선수 한 집, 이곳에 한 집 해서 두 집 만들 수 있고, 여기 중앙에 끊어놓은 것이 사실 득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득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수순이 진행됨으로 되면서 자연스럽게 우상기 집을 좀 줄였다. 네. 이런 뜻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문제가 지금 이런 거예요. 상변 쪽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아예 렌샤오 선수 입장에서는 백이 진짜 살기만 하기 위해서 뭐 이런 수순으로 막 흙이 철벽이 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두는 것 말고는 다 잡으러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김지석 선수도 지금 이 중앙 쪽의 수를 생각해 보면은 이제 와서 아이고 뭐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살자고 할 리는 없거든요. 아마 거의 뭐 무조건 끊을 것 같거든요, 여기를. 그러면 뭐 여기서 윤곽이 드러날 수도 있겠는데요. 한수 치고 한 칸 뛰고. 이거 바둑이 일찍 끝날 수도 있겠는데요. 당연히 뭐 저희 같은 경우는 김지석 선수가 멋지게 이제 묘수로 사는 걸 보면서 네. 끝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긴 한데, 떨리는 싸움인데요. 근데 김지석 선수가 진짜 이런 전투를 좋아하긴 해요. 네. 인공지능은 100쪽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글쎄요, 뭐 아직까지 이 바둑은 뭐 수치가 저렇게 나와도 갑자기 한 번에 그냥 확 바뀌면서 끝이 날 수도 있어서요. 네. 저기는 흙이 이런 식으로 차단은 못해요. 여기 나와서 끊고, 그러니까 여기 붙이는 게 거의 선수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뒤에서 수가 납니다. 흙은 항상 이곳 붙이는 것은 어느 정도 선수가 되어 있다라고 보고, 이런 식으로 지금 잡으러 갈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뭐 현장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렌샤오 선수가 자리를 잠깐 떴고, 기록자는 지금 한국견 프로기사 강우혁 2단인데요. 기록자도 자리를 잠깐 떴잖아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분위기가 바로 둘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하는 입장에서 이거는 한쪽에 자리를 떠도 네. 그렇다고 뭐 기록자가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자리를 뜨지는 않고 이제 뭐 잠깐 화장실이 급하다든지 뭐 좀 물을 좀 가지러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리를 뜰 때가 있는데, 바로 둘 것 같은 상황에서는 절대 일어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네. 렌샤오 선수가 자리를 비웠는데 이거는 분위기가 김지석 선수도 한참 걸릴 것 같으니까 네. 잠깐 자리를 떴다가 왔고요.
화장실 가는 타이밍 잡기 위해서라도 기력이 세야겠네요. 이게 보통 그런 경우는 보통 없긴 한데 가끔은 그럴 때 있어요. 기록자가 너무 뭐 좀 급해서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한 열 몇 수가 진행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급하는 네. 기록이 대책이 없어요. 왜냐하면 대국하고 있는 선수들한테 갑자기 여기 어디 두셨나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없고 네.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끝나고 승자에게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뭐 지금이야 대국자가 직접 시계를 누르지만 예전에는 또 시계도 눌렀어야 되니까요. 네, 그렇죠. 더 화장실 가기가 힘들었었는데요. 그나저나 일단 자체로는 네. 잡혔거든요. 그럼 바깥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긴데요. 지금 보면은 네, 여길 막았는데 네. 김석 선수가 일단 첫 번째로 노리는 거는 흙이 어딘가 이제 귀 쪽을 두면은 이걸 붙이는 게 낫겠네요. 붙여서 여기가 이제 두 번 미는 것이 선수니까 이런 식으로 둬서 이도를 포위를 해서 이도를 잡겠다. 이런 작전이에요, 지금. 근데 흙은 아마 렌샤오 선수는 중앙 쪽을 지킬 것 같아요. 중앙 쪽을 지키면은 먼저 두더라도 봉쇄 당할 일은 없거든요. 여기서 봐야 돼요, 지금. 흙이 중앙 쪽 지켰을 때 백이 둬서 살 수만 있다면 물론 상변과 중앙 쪽은 백이 건드렸던 수순이 득이 없어요. 하지만 우상기 집은 그래도 흙이 거의 뭐 20집 가까이 봤던 집을 10집 이하로 줄였기 때문에 네. 많이 이득 본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진짜 이게 우병 같은 경우는 여기 후수 한 집은 있어요. 나머지 한 집은요? 만약에 여길 이으면 들여다보고 찌르고 젖히면은 사실 이거는 뭐 상변 이 흙을 잡을 수도 없을 테고 중앙을 어떻게 할 수도 없을 테고 잡힌 거거든요, 지금. 그럼 지금 문제가 분위기가 좀, 심각한데요. 네, 분위기가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여길 막고 혹시 근데 이곳 같은 경우는 일단 흙이 뭐 그냥 잡힐 궁도는 아니어서요. 이거 뭐 되게 심각한데요, 지금. 지금 밖에서 뭔가를 찾는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뭐 김석 선수가 뭐 묘수를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저는 일단 안에서 사는 수는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그렇다고 밖에서 이게 뭐가 될까라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들고 있습니다. 뭐 눈에 들어오는 흙의 약점이 없나요? 그러니까 백이 그냥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은 네. 결과적으로 이 흙을 잡던지 여기 흙을 잡던지 여기 흙을 잡던지 뭐 그래야 일단 살 수 있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다시 볼까요? 여기가 이거 살 수는 있네요. 이게 이곳이 느는 것이 일단 선수잖아요. 그리고 여길 늘면은 자체로 살 수 있네요. 흙이 뒤에서 받으면은 한 집이 낮기 때문에 여길 찔러서 있고 받을 때 두면은 여기 한 집 여기 한 집 해서 살았잖아요, 지금. 네. 그럼 흙이 이곳을 이제 두지 않고 한 집 냈다는 것은 어딘가 이제 잡으러 가야 된다라는 뜻인데 이곳을 젖히는 수가 있습니다. 차단하면 끊어서 단수,
따내면 나가면서 단수. 이을 때 단수 치면은 네. 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흑이 백이 여기를 이렇게 살자고 넘어갈 때 뒤에서 하고 흑과 백의 수상전은 말도 안 되고요. 이 패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다 잡히는 패이기 때문에 김석 선수가 살아는 있네요. 그럼 그렇게 심각한 상황은 아니네요. 네, 살아는 있네요. 저는 대마 자체가 일단 처음에 사는 수가 안 보여서 네. 바둑 이러다가 바로 끝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걱정스럽게 보고 있었는데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우상기 쪽에서 백이 집으로는 이득을 봤는데 이제 흑은 그거의 대가를 이제 중앙 쪽과 상변 쪽 두터워진 것. 네. 이게 지금 어떻게 누가 유리한 건지 좀 이걸 봐야겠네요. 그래서 AI의 그래프가 확 흑 쪽으로 안 갔었군요. 뭔가 이거 사는 수가 있어 뭐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상변을 좀 압박할 수 있나요? 지금 아마도 여길 두고 김지석 선수의 생각은 흑이 그렇다고 이 자리를 둬서 잡으러 오기에는 그러니까 수상전은 백이 무조건 이길 자신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워낙 뒤에 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흑이 여기를 둬서 자체적으로 살자고 하면은 어차피 이 자리가 선수면 찌르는 게 있잖아요. 여기가 이 자리가 선수면 우변에 선수 한 집, 여기 이제 후수 한 집에서 살 수 있다. 네. 그러니까 그냥 후수로 살고 흑이 여기가 돌이 와서 이 석점이 잡히면 너무 두터우니까 먼저 이 돌을 조금 타개를 해놓고 그 다음에 살겠다. 지금 이런 뜻입니다. 전투가 근데 쉽게 끝이 날 것 같지는 않네요. 그러니까 백도 사는 것은 있지만 그냥 살자니 흑이 너무 중앙 쪽이 두터워질 것 같아서 뭐라도 좀 선수로 이득 보고 살려고 하고 흑 입장에서도 백이 선수로 이득 보고 살면은 그냥 집으로만 손해를 본 거기 때문에 지금 렌샤오 선수가 둔 수도 여길 이으면 지키고 어딜 그러니까 아까 전에는 백이 여길 밀고 이렇게 날일자로 두텁게 좀 연결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 자리가 돌이 있으면은 한 칸 정도 뛰어도 같이 한 칸 뛰면서 끼우는 걸 노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의 모양이 깔끔하게 연결되는 거를 지금 방해를 하는 수법입니다. 서로 이득을 보기 위해서 중앙전이 또 한참 이어지겠네요. 네. 만약에 백이 여기서 다른 좋은 수법이 없이 그냥 잊고 둬야 된다면은 네. 이 자리 뒀던 거는 뭐 득이 하나도 없어요. 모양만 좀 안 좋아져서. 김지석 선수가 여기서 생각할 만한 진행은 중앙 쪽을 뭐 한 칸 뛰던지 늘던지 이렇게 두고 흑이 여길 둬서 다 잡으러 왔을 때 중앙 쪽을 나가서 이돌 내지 이돌하고 싸움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지금. 이거는 뭐 안쪽의 대마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니까 좀 수익기가 확실히 돼야겠는데요. 근데 이거는 수익기가 네. 완벽하게 그런 전투는 방금 전에 제가 중앙을 움직여서 뭔가 이 흑돌 내지 이 흑돌과 싸우는 거는 네. 수익기가 정확히 된다라는 거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뭐 끝까지 볼 수는 없겠죠. 네, 그냥 감각적으로 이 정도면 싸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냥 그렇게밖에 둘 수가 없어요.
삼성화재 월드바둑 마스터스 검토실 모습입니다. 이 삼성화재배 본선이 열리는 동안은 항상 늘 많은 선수들이 연수원을 찾죠. 네, 이제 프로기사 많은 선수들이 가서 이제 같이 공통으로 연구도 하고 뭐 바둑이 끝나면은 리그전을 두기도 하고요. 네. 되게 짧네요, 영상이. 같이 공동 연구도 하고 또 굉장히 공부하기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꼭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을 가기도 하고요. 네. 국가대표 선수들 그리고 뭐 소소의 젊은 기사들 모임 소소에도 그렇고요. 네. 특히나 지금 대국이 펼쳐지고 있는 일산 글로벌 캠퍼스는 사실 공부밖에 할 게 없어요. 유일하게 운동을 좀 그래도 할 수 있는 곳에서 지금 대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수들이 유성 연수원 굉장히 가고 싶어 하죠. 일단 유성에 갔다는 건 그만큼 많이 올라갔다는 네. 거고요. 저는 사실 제가 작년에 삼성화재 본선에 올라가면서 일산 캠퍼스를 사실은 처음 갔었어요, 작년에.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전에는 올라가지 못했었고 이렇게 젊은 기사들 모임 할 때는 언제부턴가 저도 그렇게 젊지가 않아서 같이 가기가 좀 쑥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안 갔었는데 네. 갔었는데 저는 당연히 이제 대전에 유성연수원을 항상 갔었으니까 그곳을 생각하며 갔는데 운동할 만한 곳이 일단 한 바퀴 산책을 돌아봤는데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렇게 취미 생활을 할 만한 곳도 안 보이고 그래갖고 내가 모르는 어딘가 공간이 있겠지 하면서 김지석 선수에게 지석아 여기 뭐 운동할 만한 데는 어디야? 뭐 할 거 없어? 하니까 운동하는 데에서 바둑을 두는데 뭐 해?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선수들이나 이제 기사들이 산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여기서는. 컨디션 조절을 산책으로 하는 선수들이 많죠. 네. 일단 김지석 선수가 있는 수는 아마 안 둘 거예요. 있는 수는 안 둘 테고 그렇다고 여길 해놓고 갑자기 뜬금없이 그냥 살자고 하는 것은 뭐 당연히 이득이 없고요. 좀 앞이 전혀 안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중앙 쪽을 둔 다음에 흑이 잡으러 왔을 때 전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연구를 할 것 네. 같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이 정도는 좀 둘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길 찌르고 이렇게 패 모양으로 둬요. 패 모양으로 두고 백은 자체 패감이 좀 있으니까 흑을 굴복 충분히 시킬 수 있거든요. 굴복을 시켜놓고 사실 여기 들어가면 이 패도 무조건 이긴다고 봐야 되는데 여기 패 이기는 거는 크게 살긴 했지만 그만큼 중앙이 크게 잡혀서 네. 득이 없을 것 같거든요. 중앙 너무 두터운데요? 네, 여기까지만 이렇게 해놓고 중앙을 일단 탈출합니다. 이게 해놓은 이유가 여기가 돌이 없으면 흑이 가만히 이었을 때 백이 자체적으로는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사활이. 근데 이곳이 되어 있으면은 흑이 뒤로 물러나도 백이 이곳에서 선수 한 집을 내고 여길 두면은 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보험을 만들어 놓고 살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 네. 계속해서 장고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같은 장면은 만약에 진짜 시간이 한 뭐 일본 기전이에요. 7시간짜리 바둑이에요. 그러면은 한 몇 시간씩 써도 그냥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는 장면이에요. 그만큼 어려운 장면이군요. 왜냐하면 수익기 자체가 네. 그냥 내가 사는 수순만 생각하면 그렇게까지 뭐 긴 시간이 들진 않을 텐데
여기를 움직이는 수가 어떻게 될까로 만약에 수가 계속 읽게 되면은 네. 정말 그냥 거의 무한대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김지석 선수가 고민 끝에 착점을 했는데요. 지금 상변 쪽,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모험적인 수법이요. 네. 이건 역시 글쎄요, 저는 이게 이렇게 해놓으면은 사실 그냥 자체로 사는 것을 없앤 거거든요. 백이. 그렇다고 뭐 여기 이 선을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수는 둘 리가 없고요. 이거는. 지금 백이 원하는 그림은 어떤 건가요? 저도 당장은 잘 모르겠는데요. 이거 한 칸 띄는 건 좀 이상하고 밀어서 그런데- 중앙을 네. 이걸 수는 있겠네요. 그러니까 중앙을 잡히더라도 네. 이거는 그래도 좀 이런 것들이 다 집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크게 살았다. 이 그림이 좋은가요? 아니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네. 않는데 그래도 최선일 것 같은데요. 지금은 여길 나가는 거는 제가 정말 그야말로 해설자니까 그냥 해볼 수 있는 수고 네. 실전에서는 못 둔다고 봐야 돼요. 여기 나가서 어느 쪽을 잡는 게 될까? 이거는 너무 심하게 모험이라서 결과적으로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네요. 백은. 왜 마음에 안 들죠? 네, 저도 별로 이렇게 마음에 드는 네. 진행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백이 살고 난 다음에 우상 쪽이 이게 사활이 뭔가 있다면 이야기가 완전 달라지긴 하는데 이 자리 오는 순간 빅이 최선이거든요. 여기가 이거를 뭐 이런 식으로 두더라도 이거는 흙이 그냥 산 거고요. 집은 정말 많이 이득 보긴 했는데 이제 이 중앙 쪽 두 텀을 어떻게 이제 견제를 하면서 둘 것이냐. 보기에는 백이 굉장히 험난하게 생각이 드는데 또 의외로 또 AI 승부 예측은 아직 갈 길이 굉장히 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팽팽합니다. 이 정도의 그래프는 뭐 크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지금의 상황은 그래도 흙이 네. 두기 편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김지석 선수의 지금 대국 자세를 보더라도 조금 답답해하고 있다 네, 이런 느낌은 드네요. 뭔가 몸의 움직임이 좀 많아졌잖아요. 지금. 김지석 선수 먼 산 바라보면서 수일기 할 때도 많은데요. 네. 백이 사는 것은 뭐 지금 걱정 없이 살긴 했어요. 근데 흙의 중앙 쪽이 너무 두터워졌기 때문에
바둑은 물론 뭐 큰 차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흙을 가지고 두고 싶다. 네. 아, 역시 렌샤오 만만치 않은 상대입니다.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커제나 스웨 뭐 이 정도의 강렬한 느낌은 아니지만 자국 랭킹이 2위고요. 그리고 1위까지도 갈 뻔했어요, 자국 네. 랭킹.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커제 선수가 자국 내 시합을 우승을 하나 하면서 네. 1위 자리를 지켜서 그렇지. 그러니까 중국 내에서 이렇게 꾸준하게 초상위권에서 계속 있다는 거는 지금 세계 대회에서 사실 아직까지 성적이 뚜렷하게 없는 게 더 신기한 거죠. 중국은 뭐 이렇게 성적을 내지 않아도 갑자기 세계대회 우승하는 선수들도 많았거든요. 네. 그런데 렌샤오는 꾸준한 것에 비해서는 한 방은 없었어요. 지금 저는 우학이 사활 문제 때문에 사활 네. 때문에 선수라고 봐야겠네요. 네, 사활이 지금 확실히 못 살아 있거든요. 네. 결국 상변으로 다시 가긴 가야 되죠. 그렇죠. 저기를 막히면은 자체로는 네. 못 살기 때문에 단수치고 지금은 막는 게 맞게 되면 사활이 조금 다르네요. 보통 원래 이 모양이 되게 유명한 모양인 것이 이런데 이제 돌이 있을 때 젖힐 때 막을 수가 없어서 있거나 호구 치면은 네. 이으면은 이곳을 들어가서 오공도화 형태라서 잡혀 있고 네. 호구 치면은 붙이고 누목자를 들어가면은 잡혀 있다라는 건데 지금은 되게 다른 수로 뭔가 잡으러 가야겠네. 여길 밀면은 막을 수가 있어서 이거는 뭐 이런 거 두면 패가 되네요. 일단 김지석 선수의 생각은 원래는 이제 뭐냐면요. 여기를 흙이 막으면은 이렇게 느는 걸로 선수를 하면은 여길 늘어서 살아놓고 이곳을 두면은 흙이 안 받을 수 있는데 이 교환 전에 뒀으니까 받아서 이 교환이 이득이다 이런 거고 만약에 렌샤오 선수가 이 우상 쪽 사활 때문에 이 일선 빠지는 걸 선수로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받는다면은 네. 조금 손해더라도 상변 쪽을 그냥 넘어가서 살면은 우하기로만 놓고 보면은 이 돌과 이 돌은 뭐 말도 안 되게 지금 이득 본 거잖아요, 집으로. 그러니까 작전은 확실히 있어요. 그러니까 여길 막으면은 네. 늘었을 때 이만큼 이득이고 흙이 이거 선수 안 당하기 위해서 뒤로 받으면 이제 자체로 못 사니까 상변 쪽을 좀 손해 보면서라도 이제 넘어가서 살겠다 그런 작전이긴 한데 그래서 지금 물어봤군요. 예, 평소에 지석이의 사회책을 좀 열심히 풀었어야 되는데 실전 사활이. 네. AI 그래프가
바뀌었네요. 일단 글쎄요. 저의 수익기로는 사실 그냥 잡히는 건 안 보이는데 네. 아까 전에 그 수순도 패가 되기 때문에 패가 되는 것도 흑 입장에서는 좀 부담은 되거든요. 그래서 렌샤오 선수가 일단 받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김지석 선수의 대국 습관을 봤을 때 지금의 제스처는 뭔가 약간 착각했다라는 제스처이긴 한데 사실 뭘 착각했다는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지금. 백은 뭐 이제는 어쩔 수 없어요. 결국은 상변 도서 여기 막히면은 자체로 사는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일단은 이곳에 집을 내서 사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제 대구 시작된 지 3시간 반 정도 넘어가고 있는데 시간을 많이 사용한 쪽이 초읽기에 몰릴 수도 있는 시간이 됐어요. 그렇죠. 충분히 뭐 몰려도 이상하지 않는 네. 그런 시간이 되었고 대국장에서 이제 속속들이 이제 어디선가 울리기 시작하는 그런 시간이죠. 자, 그 사이에 2경기가 더 종료가 됐는데요. 한국의 이영주 선수가 좀 양딩신 선수에게 아쉽게 패했고요. 네. 이영주 선수가 네. 사실 이번에 여자조에서 진짜 강자들을 꺾고 올라갔었거든요. 그리고 중국의 셰얼하오 선수가 월드조를 통과한 창푹항 선수, 말레이시아 선수였죠. 네. 창푹항 선수에게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마 선수들의 이제 대국 그 속도가 확실히 좀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만약에 김지석 선수가 혹시라도 뭔가 착각했다라면은 네. 우상기 쪽 사활이라는 뜻인데 글쎄요, 그거는 좀 믿기 힘드네요. 이거는 여기 붙이는 거나 이곳을 두고 여기를 있는 거랑 흙이 사는 수가 한 2가지 정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어려운 사활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바둑은 중앙 쪽 보면은 물론 흙이 워낙 두터워서 흙이 기분은 좋아 보이지만 그래도 계산을 막상 해보면은 여기는 백이 둬서 집 빅으로 만들 수 있고 우아기 같은 경우는 지금 9 여기 밀면은 지금 뒤로 받아야 되거든요. 6, 8, 9집이에요. 9집 10, 16, 18 흙집이 사실 확정가만 계산하면 20집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100은 좌하기만 해도 15집에 덤 그리고
뭐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변, 상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집이 다 옥집처럼 보여도 결국 집은 집이거든요. 여기도 기분은 흙이 좋은데 네. 아직 뭐 백이 절망적이다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계속 압박을 당해서 흙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물론 뭐 흙을 가지고 두고 싶은 형세인 것은 맞지만 네. 그래도 이 바둑은 뭐 역전이 나오기 힘들다 뭐 그렇게 말할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군요. 흙은 뭐 늘어서 두는 것이 일단 가장 무난할 것 같고요. 백이 여기서 손은 빼지 못해요. 역시 끼어서 있는 순간 이 상변의 모든 이 곳들이 다 옥집이기 때문에 백이 살지를 못합니다. 여기를 두면은 일단 뭐 있는 것이 일단 가장 무난하겠네요. 있고 밀고 들어갈 때 이런 데 이제 벌려서 이런 식으로 바둑은 길어지겠네요. 지금은 뭐 더 이상 뭐 흑이나 백이나 어디가 잡힐 곳은 보이지가 않고 네. 중앙 흑이 두텁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집을 계산했을 때는 백이 전혀 부족한 거 없이 오히려 조금이라도 많기 때문에 이제 흑이 중앙의 두터움이 어느 정도 집이 되느냐 그게 이제 종반전 승부가 되겠습니다. 뭐 한 차례 정말 승부가 날 것 같은 전투가 있었지만 다시 이제부터의 승부가 되겠네요. 일단 김지석 선수가 대마가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중앙 쪽을 끊으면서 이거는 어느 한쪽으로 확 기우는 바둑이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래도 절묘하게 타협이 되면서 바둑은 길어졌고요. 삼성화재배 월드바둑 마스터스 32강전 1회전 진행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드릴게요.